한가위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70세 김영숙 씨는 오늘도 마트에서 장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자식들 오면 좋긴 한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 명절은 분명 온 가족이 모여 정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은 시니어분들이 명절을 앞두고 복잡한 감정을 느끼십니다. 준비해야 할 것들, 챙겨야 할 것들, 신경 써야 할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여만 갑니다. 게다가 잘 지내냐는 한마디에도 왜 결혼은 안 하냐, 애는 언제 낳을 거냐는 질문으로 이어져 자녀들과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기도 하죠. 특히 요즘처럼 세대 간 가치관이 크게 다른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젊었을 때와는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려 해도 쉽지 않고 때로는 서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명절 스트레스는 누구나 느끼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현명하게 관리하느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마음의 평화를 지키면서도 가족과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배우시게 될 것입니다. 완벽한 명절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60점만 해도 충분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의 마음 건강이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함께 마음은 가벼운 한가위를 준비해 볼까요? 해시태그 챕터 1 시니어가 느끼는 명절 스트레스 숨기지 말고 인정하기. 해시태그 명절 스트레스의 실체. 혹시 여러분만 이런 감정을 느끼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어르신의 70% 이상이 명절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답했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시니어 여러분이 느끼시는 대표적인 명절 스트레스는 이런 것들입니다. 첫째, 준비와 접대에 대한 부담입니다. 특히 여성 어르신들의 경우 명절 음식은 당연히 내가 해야지라는 생각에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전을 부치고 송편을 빚느라 허리가 끊어질 것 같으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예전엔 힘들지 않았는데 이제는 몸이 예전 같지 않으시죠? 둘째, 건강 악화에 대한 걱정입니다. 명절 음식은 대부분 기름지고 짜고 달콤합니다. 평소 당뇨나 고혈압을 관리하시는 분들은 이거 먹어도 될까? 고민하시다가도 명절인데 뭐 하시며 드셨다가 나중에 후회하시곤 합니다. 게다가 과로로 인해 명절 이후 병원 신세를 지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셋째, 경제적 부담입니다. 손주들 세뱃돈, 자녀들에게 드리는 용돈, 명절 선물까지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분들께는 작지 않은 금액입니다. 하지만 이걸 안 주면 인색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걱정되어 무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세대 차이로 인한 소통의 어려움입니다. 손주들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며느리나 사위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자녀들은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라며 여러분의 조언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다섯째, 자녀들의 무관심이나 형식적인 방문에 대한 섭섭함입니다. 1년에 몇 번 보지도 못하는 자식들인데 와서도 피곤하다며 방에만 있거나 금방 가려고 하면 마음이 쓰라리시죠. 나를 보러 온 건지 의무감에 온 건지 하는 생각이 드실 때도 있으실 겁니다. 해시태그 스트레스를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 이런 감정들을 느끼실 때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나이 들어서 그런가? 하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감정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이런 감정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라고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한 가지 좋은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작은 공책을 하나 준비하셔서 감정 일기를 써보시는 겁니다. 명절 일주일 전부터 시작해서 명절이 끝날 때까지 매일 잠들기 전 5분만 투자해서 오늘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간단히 적어보세요. 오늘 장 보러 갔다가 너무 피곤했다. 걱정도 됐다. 큰아들한테 전화했는데 바쁘다고 빨리 끊어서 서운했다. 명절 준비 생각하니 벌써 가슴이 답답하다. 이렇게 짧게라도 적으시면 여러분의 감정 패턴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감정을 느끼는 자신을 비난하지 마시고 그래, 그럴 수 있지 하고 다독여 주시는 겁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몸에서 보내는 신호들도 알아차리셔야 합니다. 잠이 잘 안 오시거나 소화가 안 되시거나
평소보다 짜증이 더 나시거나 두통이 생기시거나 가슴이 답답하시다면 이것은 모두 지금 당신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몸의 신호입니다. 이 신호들을 무시하지 마시고 아, 내가 지금 무리하고 있구나 하고 인지하시고 잠시 쉬어가시길 바랍니다. 마이너스 해시태그 챕터 2세대 간 대화 지혜롭게 풀어가기 해시태그 세대 차이는 당연하다는 마음가짐. 여러분이 20대였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부모님 세대와 많이 달랐지 않으신가요? 아마 부모님께서 요즘 애들은이라고 하시면 속으로 우리 때는 달라요 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여러분과는 전혀 다른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이 전쟁과 가난을 겪으며 근면과 절약을 배웠다면 그들은 풍요와 개인주의 속에서 자랐습니다. 이 차이는 틀린 것이 아니라 그저 다른 것입니다. 내 시대에는 이게 맞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순간 대화는 막힙니다. 대신 요즘은 어떤가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순간 대화는 열립니다. 세대 차이를 틀림이 아닌 다름으로 받아들이시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대화의 첫걸음입니다. 해시태그 스트레스 없는 대화법 5가지. 첫째, 경청의 기술입니다. 손자가 직장 고민을 털어놓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실 겁니다. 내가 볼 땐 내가 참고 다녀야지. 요즘 젊은이들은 참을성이 없어. 하지만 이런 말은 손자에게 할아버지는 내 마음을 모르셔라는 생각만 들게 합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많이 힘들었겠구나. 할아버지가 들어줄게. 어떤 점이 제일 힘드니? 조언보다 공감이 먼저입니다. 상대방은 해결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받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질문형 대화입니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충고 대신 열린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너는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니?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니? 이렇게 물으시면 상대방은 스스로 생각하게 되고 여러분도 그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긍정적 피드백을 우선하는 것입니다. 비판하고 싶으실 때도 먼저 인정해 주십시오. 내 생각도 일리가 있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 의견은 어때? 그런 방법도 있구나. 요즘은 그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 상대방도 여러분의 의견에 더 귀 기울이게 됩니다. 넷째, 경계선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결혼, 출산, 직장, 연애 등 민감한 주제는 상대방이 먼저 꺼내기 전까지는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은 언제 할 거니? 애는 언제 낳을 거니? 그 월급으로 어떻게 사니? 이런 질문들은 관심의 표현일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는 압박감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대신 요즘 어떻게 지내니? 건강은 괜찮니? 같은 일반적인 안부로 시작하시고 상대방이 더 이야기하고 싶어하면 자연스럽게 깊은 대화로 이어가시면 됩니다. 다섯째, 유머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무거운 분위기를 가볍게 만드는 데는 유머만 한 것이 없습니다. 할아버지 시대엔 스마트폰이 없어서 행복했지. 그래도 요즘 것들 참 신기하네. 우리 때는 연애 편지 쓰느라 밤을 새웠는데 너희는 카톡 하나면 끝이지? 이렇게 가볍게 웃으며 이야기하시면 세대 차이도 즐거운 대화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해시태그 갈등 상황 대처 시나리오. 상황 1, 정치나 사회 이슈로 의견이 충돌할 때. 명절 식탁에서 가장 흔한 갈등입니다. 이럴 때는 우리 생각이 다르네. 그래도 가족인 건 변함없잖아. 맛있는 거나 먹자 하고 화제를 자연스럽게 돌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치 논쟁으로 명절을 망칠 필요는 없습니다. 상황 2, 자녀 양육 방식에 간섭하고 싶을 때. 며느리나 사위가 손주를 키우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육아 방식은 여러분 시대와 많이 다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바로 말씀하시기보다 요즘은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하니? 라고 먼저 물어보시고 정말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면 그들의 방식을 존중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 3, 손주가 스마트폰만 볼 때. 너 그것만 하면 눈 나빠진다. 우리랑 있을 때는 좀 그만 봐라. 라고 화를 내시기보다 할아버지도 그거 궁금한데 뭐 하는 거니? 할아버지한테 좀 보여줄래? 라고 관심을 보이시면 오히려 대화의 기회가 됩니다. 마이너스
해시태그 챕터 3 안전한 명절 이동 마이너스 3천만 대이동 시대의 교통안전. 해시태그 명절 교통. 통계로 보는 현실. 한가위가 되면 대한민국 전체가 움직입니다. 5천만 인구 중 무려 3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 가족을 만나러 이동합니다. 이는 전 국민의 60%가 한꺼번에 움직이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고속도로는 주차장이 되고 휴게소는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평소 이 시간이면 갈 거리가 5시간, 6시간씩 걸리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동시에 이동하다 보니 교통사고의 위험도 그만큼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명절 기간의 교통사고 발생률은 평소보다 2030% 높습니다. 특히 고령 운전자의 사고율은 더욱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해시태그 시니어 운전자가 특히 조심해야 할 이유. 60대 이상 어르신들께서 운전하실 때는 평소보다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시력이 약해지고 반사신경이 느려지며 집중력 유지가 어려워집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입니다. 특히 명절에는 이런 요인들이 더해집니다. 마이너스 오랜 시간 운전으로 인한 피로 누적, 마이너스 막히는 도로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조급함, 마이너스 명절 준비로 인한 수면 부족, 마이너스 복잡한 교통 상황에 대한 불안감. 이 모든 것이 합쳐지면 사고 위험은 급격히 높아집니다. 해시태그 안전 운전을 위한 실천 수칙. 출발 전 준비. 첫째, 차량 점검은 필수입니다. 타이어 공기압, 브레이크, 각종 오일, 냉각수 등을 미리 점검하십시오. 특히 타이어는 명절 교통의 생명줄입니다. 둘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출발하십시오. 전날 밤 명절 준비로 밤을 새우시고 새벽에 운전대를 잡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졸음운전은 음주운전만큼 위험합니다. 셋째, 출발 시간을 조정하십시오. 모두가 이동하는 시간 대명절 전날 오후 저녁, 당일 새벽을 피해서 이른 아침이나 낮 시간대에 여유있게 출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0분 일찍 가려다 사고 나는 것보다 1시간 늦게 가더라도 안전하게 도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전 중 주의사항. 첫째, 이 시간마다 반드시 휴게소에 들러 쉬십시오.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하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10분이라도 차에서 내려 스트레칭하고 시원한 물을 마시고 화장실을 다녀오십시오. 눈의 피로를 풀기 위해 먼 산을 바라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둘째, 절대 과속하지 마십시오. 막히는 구간을 지나면 뻥 뚫린 도로에서 답답했던 마음에 속도를 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제한 속도를 반드시 지키십시오. 셋째,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십시오.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앞차와 최소 100m 이상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처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넷째, 졸음이 오면 즉시 휴게소로 가십시오. 조금만 버티면 돼 하다가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창문을 열거나 음악을 크게 틀거나 껌을 씹는 것은 일시적 방편일 뿐입니다. 졸음의 근본 해결책은 오직 잠입니다. 해시태그 가족과 함께 지키는 안전수칙. 만약 자녀 가족과 함께 이동하신다면 운전을 교대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운전해야지 하는 고집보다 함께 안전하게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손주들이 함께 탄다면 반드시 카시트와 안전벨트를 착용시키십시오. 조금만 가는 건데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사고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릅니다. 차 안에서 간식이나 물을 준비하시되 운전 중에는 절대 드시지 마십시오. 잠깐의 한눈 팔기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시태그 대중교통 이용도 좋은 선택입니다. 운전이 부담스러우시다면 기차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것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내가 차가 있는데 대중교통을 타다니 하고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차 안에서 창밖 풍경을 보시며 여유롭게 가시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됩니다. 특히 경로 우대 혜택도 있으니 요금 부담도 적습니다. 미리 예매하시면 자리도 편하게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해시태그 만약 사고가 났다면 교통사고는 아무리 조심해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했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대처하십시오. 1. 즉시 차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고 비상등을 켜십시오. 2.
부상자가 있으면 119에 먼저 연락하십시오. 3. 경찰 112에 신고하십시오. 4. 보험회사에 연락하십시오. 5. 가능하면 사고 상황을 사진으로 찍어두십시오. 6. 절대 현장에서 합의하지 마십시오.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큰 부상이 없어 보여도 반드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십시오. 사고 직후에는 아드레날린 때문에 통증을 못 느낄 수 있습니다. 해시태그 안전이 가장 큰 효도입니다. 가족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준비한 맛있는 음식도 많은 세뱃돈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함께 있어 주시는 것입니다. 조금 늦어도 괜찮아요. 안전하게 오세요. 이것이 모든 가족이 바라는 마음입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안전하게 여유 있게 이동하십시오. 30분 일찍 도착하는 것보다 무사히 도착하는 것이 100배 1000배 중요합니다. 3천만 명이 함께 이동하는 명절, 우리 모두가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시태그 챕터 4 명절 중 나만의 휴식 시간 확보하기. 해시태그 휴식이 이기심이 아닌 이유.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명절에 가족들이 왔는데 내가 쉬면 안 되지.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비행기 안전수칙을 떠올려 보십시오.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본인이 먼저 착용한 후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먼저 괜찮아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명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에너지를 충전해야 가족들에게 더 좋은 시간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녹초가 되어 짜증만 내는 것보다 잠깐 쉬고 나서 미소로 대하는 것이 가족 모두에게 훨씬 좋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이 가족을 돌보는 첫걸음입니다. 해시태그 실천 가능한 휴식 방법.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하기. 명절에는 늦게까지 이야기하다 보니 모두 늦잠을 주무시죠. 하지만 여러분은 평소 습관대로 일찍 일어나실 겁니다. 이 시간을 활용하십시오. 가족들이 일어나기 전 30분 조용히 밖으로 나가 동네를 한 바퀴 걷는 겁니다. 신선한 아침 공기와 햇빛은 세로토닌 분비를 도와 기분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걸으시면서 특별한 생각을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한 걸음 한 걸음에 집중하십시오.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 산들바람, 새소리. 이것이 바로 걷기 명상입니다. 돌아오시면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우실 겁니다. 짧은 명상 루틴. 명상이라니 그게 뭐야?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명상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화장실에 가시거나 잠깐 방에 들어가셔서 10-15분만 시간을 내보십시오. 편안하게 앉으시고 눈을 감으시고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십시오. 4-7-8 호흡법을 추천드립니다. 4초 동안 코로 숨을 들이쉬시고 7초 동안 참으시고 8초 동안 입으로 천천히 내쉬십시오. 이것을 5번만 반복하셔도 마음이 한결 평온해지실 겁니다. 요즘은 시니어 친화적인 명상 앱들도 많습니다. 마보, 코끼리 같은 앱을 스마트폰에 깔아두시면 언제든 쉽게 명상을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낮잠의 기술. 점심 식사 후에는 누구나 졸립니다. 이때 15-20분 정도 눈을 붙이시는 파워냅을 활용하십시오. 낮잠을 자면 게으르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짧은 낮잠은 오후 피로를 예방하고 소화도 돕습니다. 또한 뇌를 재충전시켜 오후 시간을 더 활기차게 보낼 수 있게 해줍니다. 단 30분 이상 주무시면 깊은 수면에 빠져 오히려 더 피곤하실 수 있으니 20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알람을 맞춰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혼자만의 취미 시간. 명절이라고 해서 24시간 내내 가족과 붙어 있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30분이라도 여러분만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평소 좋아하시던 책을 읽으시거나 차 한 잔을 천천히 음미하시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뜨개질이나 서예, 그림 그리기 등 취미 활동이 있으시다면 그것을 하시는 것도 훌륭한 휴식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간만큼은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온전히 나만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양해 구하는 법. 잠깐 바람 쐬고 올게요. 커피 마시며 좀 쉬었다 올게요. 책 좀 읽다 올게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죄책감을 느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 며느리나 딸이 어머니, 좀 쉬세요라고 말한다면 괜찮아, 괜찮아 하고 사양하지 마시고 그래, 고맙다 하고 기꺼이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이 당당하게 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다른 가족들에게도 쉬어도 괜찮구나라는 허락을 주는 것입니다. 특히 며느리나 딸에게도 휴식이 필요합니다. 나도 좀 쉬었다 올게. 당신도 좀 쉬어. 이렇게 서로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건강한 명절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챕터 5 감정 조절의 기술. 화나고 답답할 때 그 명절에 자주 느끼는 감정들. 명절에는 다양한 감정들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서운함, 내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네. 외로움, 가족이 다 있는데도 왜 이렇게 혼자인 것 같을까. 화, 왜 나만 일하지? 다들 소파에 앉아서 TV만 보고. 불안, 내년에는 더 힘들지 않을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감정들은 모두 정당합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자신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즉각적 감정 조절 테크닉 5, 4, 3, 2, 1 그라운딩 기법. 화가 나거나 답답할 때 이 방법을 사용해 보십시오. 현재 순간으로 의식을 가져와 감정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 5가지를 찾아보십시오. 창문, 시계, 꽃병, 액자, 쿠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4가지를 느껴보십시오. 의자, 팔걸이, 옷의 질감, 테이블 표면, 머리카락. 지금 들리는 소리 3가지를 인지해 보십시오. 시계 소리, 바람 소리, TV 소리. 맡을 수 있는 냄새 2가지를 찾아보십시오. 음식 냄새, 비누향. 입안에서 느껴지는 맛 1가지를 느껴보십시오. 차의 맛, 입안의 느낌. 이렇게 하나하나 세어가다 보면 복잡했던 감정이 조금씩 가라앉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인지 재구성 기법.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그것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애들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지. 일주일 내내 일하다가 왔으니까. 아무도 내 노력을 몰라줘, 표현을 안 할 뿐이지 고마워하고 있을 거야. 이번만 참자, 이것도 지나갈 거야. 내일이면 또 괜찮아질 거야. 생각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감정은 달라집니다. 감정 이름 붙이기. 감정이 북받칠 때 잠깐 멈추고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나는 무슨 감정을 느끼고 있지? 그리고 그 감정에 이름을 붙여보십시오. 아, 지금 나는 서운함을 느끼고 있구나. 지금 나는 외로움을 느끼고 있구나. 지금 나는 화가 나 있구나. 신기하게도 감정을 인지하고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그 감정의 강도가 줄어듭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정서 명명 효과라고 부릅니다. 장기적 감정 관리. 명절 후 감정 돌아보기. 명절이 끝나고 며칠 후 조용히 앉아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어떤 순간이 좋았나요? 어떤 순간이 힘들었나요?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다음 명절을 더 지혜롭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긍정 일기 쓰기. 매일 저녁 잠들기 전 오늘 하루 중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십시오. 오늘 손주가 나를 안아줬다. 며느리가 설거지를 도와줬다. 날씨가 좋아서 산책이 즐거웠다. 아주 작은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것에 집중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뇌가 점점 긍정적인 것을 더 잘 찾게 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친구와 감정 나누기. 혼자 감정을 사귀지 마시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에게 털어놓으십시오. 이번 명절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좀 서운하더라고. 공감해주는 친구 1명만 있어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여러분도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십시오. 챕터 6 명절 후 공허함과 우울감 극복하기. 명절 후 증후군이란? 명절이 끝나고 집이 조용해지면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한 느낌이 드시나요? 혹시 나는 뭘 위해 사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이것을 명절 후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명절 준비와 행사로 긴장했다가 갑자기 이완되면서 오는 심리적 공백입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 이 증상이 더 심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떠난 후 혼자 남겨진 집의 적막함, 이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가 하는 역할 상실감, 건강에 대한 불안.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공허함을 긍정 에너지로 전환하기. 일상으로의 부드러운 복귀.
명절 다음날 바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활동적으로 움직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전환 기간이 필요합니다. 하루 이틀 정도는 천천히 쉬면서 몸과 마음을 추스르십시오. 간단한 집안일부터 천천히 시작하시고 무리하지 마십시오. 규칙적인 수면과 식사 리듬을 되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절 동안 흐트러진 생활 패턴을 서서히 평소대로 돌려놓으십시오. 새로운 목표 설정. 공허함을 느끼실 때는 작은 목표를 하나 세워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큰 목표는 부담스러우니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이번 주에 친구 한 명 만나기, 동네 도서관 가보기, 새로운 산책 코스 찾아보기. 가을은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단풍 명소를 알아보시고 다녀오시는 것도 좋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강좌를 알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삶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감사편지 쓰기. 명절에 만난 가족들에게 짧은 감사 메시지를 보내보십시오. 이번에 와줘서 고마웠어. 손주들 보니 힘이 났어. 바쁜데 와줘서 고마워. 건강하게 잘 지내렴.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상대방도 기쁘게 하지만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에게 좋습니다. 작은 순간의 행복을 떠올리며 긍정적인 감정을 강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연결 유지. 명절 후 우울감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들과의 연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또래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함께 차를 마시거나 산책을 하는 모임이 있다면 큰 힘이 됩니다. 자원봉사나 동호회 활동도 좋습니다. 복지관에서 하는 노래교실, 탁구 모임, 등산 동호회 등 관심 있는 활동에 참여해 보십시오. 요즘은 온라인 커뮤니티도 활발합니다. 시니어 카페나 취미 모임에 가입하셔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분들과 소통하시는 것도 외로움을 달래는 좋은 방법입니다.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신호. 만약 다음과 같은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2주 이상 지속되는 우울감. 식욕과 수면 패턴의 극적인 변화. 너무 많이 먹거나 전혀 못 먹거나 하루 종일 자거나 전혀 못 자거나 평소 즐기던 활동에 전혀 흥미가 없어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 이런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정신건강복지센터 1577-0199나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 노인상담전화 1661-9595로 연락하십시오. 우울증은 마음이 약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뇌의 화학물질 불균형으로 생기는 질병입니다. 감기 걸리면 병원 가듯이 마음이 아프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챕터 7. 즐거운 명절 분위기 만들기. 가벼운 가족 활동. 부담 없는 가족놀이. 추억 앨범 함께 보기. 명절에 가족이 모이면 오래된 사진 앨범을 꺼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엄마, 이게 언제 사진이에요? 할머니 젊었을 때 정말 예쁘셨네요. 아빠도 머리가 이렇게 많았구나. 웃음과 감탄이 터져나옵니다.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감동의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의 젊은 시절 이야기, 자녀들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세대를 이어주는 다리를 놓으십시오. 손주들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것을 생각보다 좋아합니다. 보드게임과 전통놀이. 화투나 윷놀이 같은 전통게임은 세대 구분 없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놀이입니다. 돈을 걸지 않고 과자나 사탕을 걸고 하시면 아이들도 재미있어 합니다. 이기고 지는 것보다 함께 웃고 떠드는 과정 자체가 즐겁습니다. 간단한 퀴즈 게임도 좋습니다. 스무고개, 초성 게임 같은 것들은 준비물도 필요 없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승부가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요리 함께하기. 송편을 빚거나 전을 부칠 때 손주들을 부엌으로 불러보십시오. 할머니, 나도 해볼래요.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모양이 삐뚤빼뚤해도 좋습니다. 함께 만드는 과정 자체가 놀이가 되고 추억이 됩니다. 이건 할머니가 만든 거, 이건 내가 만든 거. 나중에 먹으면서 자기가 만든 것을 찾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이렇게 함께 요리하면서 자연스럽게 전통을 전수할 수 있고 가족 간의 유대도 깊어집니다. 야외 활동. 가족 산책. 근처 공원이나 강변을 함께 걷는 것만으로도 좋은 시간이 됩니다. 햇살 좋은 오후 산책 좀 하자고 제안해 보십시오. 밥 먹고 소파에만 앉아 있는 것보다 훨씬 건강하고 즐겁습니다.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평소에 하지 못했던 깊은 대화도 나눌 수 있습니다. 배드민턴, 족구 같은 가벼운 운동. 넓은 마당이나 공터가 있다면 배드민턴이나 족구 같은 가벼운 운동을 함께 해보십시오. 격렬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을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재미있고 몸도 풀립니다. 손주들은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서툴러도 느려도 괜찮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입니다. 사진 찍기. 요즘은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쉽게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 사진 한번 찍자. 전체 가족 사진도 좋고 손주와 단둘이 찍는 사진도 좋습니다. 이 사진들은 나중에 소중한 추억이 됩니다. 사진을 찍을 때는 자연스럽게 웃으시고 카메라를 의식하지 마십시오. 가장 아름다운 사진은 꾸미지 않은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대화 게임. 감사 릴레이. 저녁 식사 후 동그랗게 둘러앉아서 돌아가며 오늘 감사한 일을 하나씩 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나는 오늘 온 가족이 건강하게 모여서 감사해. 나는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음식이 맛있어서 감사해. 나는 오늘 날씨가 좋아서 감사해. 작은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다 보면 분위기가 따뜻해지고 서로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게 됩니다. 나의 꿈. 각자 이루고 싶은 소원이나 꿈을 이야기해보는 시간도 의미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주도에 한번 가보고 싶어. 나는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 나는 건강하게 100세까지 사는 게 꿈이야. 서로의 꿈을 들으면서 상대방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세대를 뛰어넘는 공감이 생깁니다. 그 분위기, 조성 팁.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담스러운 격식 대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하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참여는 자율적으로 하도록 두십시오.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작은 웃음과 농담으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충전하십시오. 실수해도 웃어넘기고 서툴러도 격려해 주십시오. 완벽한 명절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함께 웃고 떠드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명절입니다. 8. 건강한 경계선 설정하기. 경계선이라는 말이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타인의 기대와 나의 한계 사이에 그어야 하는 선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평생을 착한 어른, 희생적인 부모 역할을 하시며 살아오셨습니다. 자신의 필요보다 가족의 필요를 항상 우선시하셨죠.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라져도 됩니다.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를 건강하게 지키는 성숙한 방법입니다. 그 경계선 설정이 필요한 순간, 언제 경계선을 그어야 할까요? 무리한 요구를 받을 때, 체력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일을 해달라고 할 때, 신체적, 정서적으로 지칠 때, 더 이상은 힘들다고 느껴질 때, 사생활 침해를 느낄 때, 지나치게 간섭받는다고 느껴질 때,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함부로 대한다고 느껴질 때, 이런 순간들에 아니요라고 말할 권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노하기. 하지만 싫어요라고 바로 말하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평생 그렇게 살지 않으셨으니까요. 그럴 때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표현을 사용하십시오. 과도한 집안일 요구에는 이건 내가 하기엔 너무 힘들어. 함께 나눠서 하면 어떨까? 요즘 허리가 안 좋아서 이건 못할 것 같아. 다른 걸 도와줄게. 금전적 요구에는 지금은 여유가 없단다. 다음에 도와줄게. 할아버지도 생활비가 빠듯해서 그건 어려울 것 같구나. 과도한 간섭에는 내 걱정은 고맙지만 이건 내가 알아서 결정할게. 조언은 고맙지만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목소리는 부드럽게 하지만 내용은 명확하게 전달하십시오. 거절 후 죄책감 다루기. 노라고 말씀하신 후에 죄책감이 드실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나쁜 엄마, 나쁜 할아버지인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실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를 돌보는 것도 내 책임이야. 내가 건강해야 가족을 더 오래 돌볼 수 있어. 자기 돌봄은 이기심이 아니라 필수야. 여러분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윈윈 대안 제시. 거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 일은 못하지만 이건 도와줄 수 있어. 지금은 어렵지만 다음 주에는 가능해. 내가 직접은 못하지만 이런 방법은 어떨까? 이렇게 하시면 무조건적인 거절이 아니라 협상이 됩니다.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면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챕터 9 마음챙김과 감사 실천. 마음챙김이라는 말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사실은 아주 간단합니다. 현재 순간에 온전히 머무르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거리나 미래에 대한 불안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해시태그 명절에 적용하는 마음챙김 식사. 명절에는 맛있는 음식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급하게 드시거나 TV를 보면서 드시거나 이야기하면서 드시느라 정작 음식의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십니다. 한 끼 정도는 마음챙김 식사를 해보십시오. 음식의 색깔을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향을 깊이 맡아보십시오. 한 입 드실 때마다 천천히 씹으면서 맛에 집중하십시오. 이 나물은 참기름 향이 좋네. 이 고기는 부드럽고 고소하구나. 송편 속의 콩이 달콤하네. 이렇게 음식에 온전히 집중하면서 드시면 적은 양으로도 만족감이 크고 소화도 잘 되며 과식도 자연스럽게 예방됩니다. 그리고 이 음식을 만들어준 사람, 재료를 키운 농부,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행운에 감사하는 마음도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마음챙김 대화. 대화할 때도 마음챙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 내 대답을 미리 준비하지 마시고 온전히 듣는데 집중하십시오. 상대의 목소리 톤, 표정, 몸짓까지 관찰하십시오. 말의 내용뿐 아니라 그 뒤에 숨은 감정까지 느껴보십시오. 말은 괜찮다고 하는데 표정이 좀 어두운 것 같네. 뭔가 힘든 일이 있나 보구나. 이렇게 온전히 경청하면 상대방은 이 사람은 정말 내 말을 들어주는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관계가 깊어지는 순간입니다. 마음챙김 휴식. 쉬실 때도 진정으로 쉬십시오. 쉬면서 스마트폰을 보시면 머리는 쉬지 못합니다. 과거나 미래를 걱정하시면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그저 의자에 앉아 계신다면 의자가 몸을 받쳐주는 느낌에 집중해 보십시오. 발이 땅에 닿은 느낌, 옷이 피부에 닿은 느낌, 공기가 코로 들어왔다 나가는 느낌. 5분만 이렇게 하셔도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좋아지실 겁니다. 해시태그 감사 실천의 힘. 감사가 뇌를 바꾼다.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감사를 자주 느끼고 표현하는 사람들의 뇌는 실제로 달라진다고 합니다. 감사는 뇌의 긍정 회로를 활성화시킵니다.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도파민 분비가 증가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감소합니다. 즉, 감사는 단순히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3가지 감사일기.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중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공책에 적으시면 더 좋습니다. 오늘 손주가 전화해서 안부를 물어봐서 감사해. 오늘 날씨가 좋아서 산책이 즐거웠어. 감사해. 오늘 몸이 아프지 않아서 감사해.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아주 작은 것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찾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하다 보면 점점 쉬워집니다. 뇌가 긍정적인 것을 찾도록 훈련되기 때문입니다. 한 달만 꾸준히 하셔도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명절의 의미 되새기기. 명절의 본래 의미는 무엇일까요? 화려한 음식 상차림? 비싼 선물? 완벽한 준비? 아닙니다. 가족이 건강하게 함께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온 가족이 건강하게 모였다. 감사하다.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다. 감사하다. 이렇게 웃을 수 있다. 감사하다. 이 단순한 감사가 명절을 진정으로 풍성하게 만듭니다. 해시태그 간단한 명상 가이드. 마지막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명상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분 호흡 명상. 1. 편안한 자세로 앉으십시오. 의자에 앉으셔도 되고 바닥에 앉으셔도 됩니다. 2. 눈을 감으십시오. 불편하시면 반쯤 뜨셔도 됩니다. 3. 자연스럽게 숨을 쉬시면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만 집중하십시오. 4. 코로 공기가 들어오는 느낌,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느낌, 입이나 코로 공기가 나가는 느낌. 5.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마시고 그냥 떠가는 구름처럼 흘려보내시고 다시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6.
5분 후 천천히 눈을 뜨시고 몸을 가볍게 움직여 주십시오.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는 놀랍습니다. 매일 하시면 마음이 점점 평온해지실 겁니다. 마이너스 해시태그 챕터 10 시니어를 위한 셀프 케어 체크리스트. 이제 배운 내용들을 실천하기 쉽게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출력하셔서 냉장고에 붙여두시고 하나씩 체크하시면 좋습니다. 해시태그 명절 전 준비 일주일 전부터 무리한 계획 세우지 않기 마이너스 60점만 해도 충분해. 가족들에게 역할 분담 요청하기 마이너스 이건 내가 좀 도와줄래? 나만의 휴식 시간 미리 계획하기 마이너스 아침 산책 30분은 꼭 할 거야. 편한 복장 준비하기 마이너스 명절에도 편하게 입자. 필요한 약 넉넉히 챙기기 마이너스 혈압약, 당뇨약 확인. 차량 점검 완료하기 마이너스 타이어, 브레이크 확인. 이동 시간 여유 있게 계획하기 마이너스 서두르지 말고 안전하게. 해시태그 명절 당일 실천 매일 체크. 하루 최소 30분 나만의 시간 갖기. 과식하지 않기 마이너스 배에 70%만 채우기. 충분한 수분 섭취 마이너스 물 68잔. 밤 11시 전 취침하기. 스트레칭으로 몸풀기 마이너스 아침, 저녁 각 10분. 깊은 호흡 3회 이상 마이너스 답답할 때마다. 감사한 순간 하나 인지하고 마음에 새기기. 운전 시 이 시간마다 휴식 취하기. 졸음 느끼면 즉시 휴게소로 가기. 해시태그 명절 후 회복 명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규칙적인 수면 패턴 되찾기 마이너스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가벼운 산책으로 활력 찾기 마이너스 매일 30분. 친구와 통화하기 마이너스 명절 이야기 나누기. 새로운 목표 하나 세우기 마이너스 작고 구체적으로. 명절 사진 정리하며 좋은 기억 되새기기. 자신에게 칭찬하기 마이너스 정말 수고 많았어. 가족에게 감사 메시지 보내기. 평소 좋아하던 취미 활동 재개하기. 해시태그 일상 속 지속적 실천. 매일 감사일기 3가지 쓰기. 일주일에 한 번 친구 만나기. 한 달에 한 번 새로운 경험하기. 정기적인 건강검진 받기 36개월마다. 긍정적 자기 대화 습관화 마이너스 나는 잘하고 있어. 어려울 때 도움 요청하기 마이너스 혼자 끙끙대지 않기. 마이너스 해시태그 챕터 11 전문가 조언 앤드 도움받을 수 있는 곳. 해시태그 정신건강 전문가의 한마디. 노년심리 전문가 김현주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명절 스트레스는 예방보다 대처가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애쓰기보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할 것인가에 집중하세요. 완벽한 명절은 없습니다. 60점만 해도 충분히 훌륭한 명절입니다. 핵심은 자신에게 관대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나도 쉴 자격이 있어. 이런 말을 스스로에게 자주 해주십시오. 해시태그 도움받을 수 있는 곳.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필요할 때는 주저없이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전화상담 마이너스 정신건강복지센터 1577-199 24시간 운영. 마이너스 자살 예방상담 전화 1393 24시간 운영. 마이너스 노인상담 전화 1661-9595 평일 9시 18시. 마이너스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02-718-1593. 방문 서비스. 마이너스 지역보건소 정신건강 프로그램 마이너스 무료 상담 및 검사. 마이너스 치매안심센터 마이너스 우울증 선별검사 가능. 마이너스 노인복지관 마이너스 다양한 프로그램 및 상담. 마이너스 경로당 마이너스 또래 어르신들과의 교류. 온라인 자원. 마이너스 국가정신건강정보 포털 www.mentalhealth 고 KR 마이너스 한국생명의전화 www.라이플라인 KR 마이너스 중앙자살예방센터 www.spckora KR 해시태그 추천자료 도서 마이너스 시니어의 마음 챙김 마이너스 노년기 정신건강 안내서 마이너스 나이 들매 기술 마이너스 행복한 노년을 위한 지혜 마이너스 괜찮아 마이너스 시니어를 위한 위로의 글
마이너스 100세 인생, 마음 챙김 마이너스 실천 가능한 명상 가이드, 스마트폰 앱, 마이너스 마보 시니어 친화적 명상 앱, 큰 글씨와 쉬운 안내, 마이너스 코끼리 감정 일기 앱, 간단한 기록으로 마음 관리, 마이너스 마음 체험 정신건강 자가진단 및 관리, 마이너스 실버케어 시니어 건강 종합 관리, 유튜브 채널, 마이너스 시니어 명상 가이드 마이너스 따라하기 쉬운 명상 영상, 마이너스 마음 치유 채널 마이너스 감정 관리 강의, 마이너스 행복한 노년 마이너스 노년기 심리 정보, 팟캐스트, 마이너스 노년의 지혜 마이너스 시니어들의 경험담, 마이너스 마음의 안식 마이너스 명상과 힐링, 마이너스 함께 나이들 마이너스 세대 간 소통 이야기, 해시태그 지역사회 자원 활용하기. 여러분이 사시는 동네에는 생각보다 많은 자원이 있습니다. 복지관 프로그램, 마이너스 원예 치료 식물을 키우며 마음 치유, 마이너스 미술 치료 그림으로 감정 표현, 마이너스 음악 치료 노래하며 스트레스 해소, 마이너스 웃음 치료 함께 웃으며 건강 찾기, 노인 대학 강좌, 마이너스 스마트폰 활용 교육, 마이너스 건강 체조 교실, 마이너스 서예, 그림, 노래 교실, 마이너스 외국어 회화반, 자원봉사센터, 마이너스 재능 나눔으로 보람 찾기, 마이너스 또래 어르신 돕기, 마이너스 어린이집 동화 구역, 마이너스 공원 환경 정화, 동호회 및 소모임, 마이너스 등산 모임, 마이너스 탁구, 게이트볼 동호회, 마이너스 독서 토론 모임, 마이너스 사진 동호회. 혼자 계시지 마시고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사회적 연결은 정신건강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이너스 해시태그 에필로그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해시태그 행복한 명절의 진짜 의미. 이제 명절을 며칠 앞두고 계십니다. 혹시 여전히 부담스러우신가요?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으로 행복한 명절이란 무엇일까요? 완벽하게 차려진 음식상?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한 집? 모든 가족이 만족하는 모습? 아닙니다. 진짜 행복한 명절은 함께하는 마음입니다. 화려한 상차림이 아니라 진솔한 대화입니다. 많은 선물이 아니라 작은 관심입니다. 손주가 할머니 사랑해요 하고 안기는 그 순간, 자녀가 엄마 고마워요 하고 말하는 그 순간, 가족들이 함께 웃는 그 순간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명절입니다. 해시태그 75세 박영희 할머니의 변화. 작년까지만 해도 명절이 괴로웠던 박영희 할머니가 계십니다. 명절 한 달 전부터 잠이 안 왔어요.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죠. 며느리한테 미안하고 손주들한테 부족한 할머니 같고, 명절이 끝나면 일주일은 알아누웠어요. 하지만 올해는 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한테 솔직하게 말했어요. 나 혼자는 힘들어. 함께하자. 그랬더니 며느리가 오히려 고마워하더라고요. 어머니, 그동안 혼자 하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하면서요. 그리고 제 자신한테도 허락했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60점만 해도 충분해라고요. 아침마다 산책도 하고 피곤하면 방에 들어가서 쉬기도 했어요. 처음엔 미안했는데 가족들이 오히려 어머니 쉬세요 하더라고요. 놀라운 건 제가 편해지니까 가족들도 편해 보이더라고요. 웃음소리가 더 많아졌어요. 내가 행복해야 가족도 행복하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해시태그 당신에게 전하는 메시지.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사셨습니다. 자녀를 키우고 손주를 돌보고 집안을 지켰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도 돌보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기 돌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건강이 가장 중요한 명절 준비입니다. 스스로에게 다정한 말을 건네주십시오.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나도 쉴 자격이 있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해시태그 마지막 당부. 이번 명절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음식이 조금 부족해도, 집이 조금 어질러져 있어도,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힘들면 쉬십시오. 슬프면 우십시오. 기쁘면 웃으십시오. 당신의 감정은 언제나 소중하고 정당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3천만 명이 이동하는 명절,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충분히 쉬시면서 여유 있게 이동하십시오. 가족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안전하게, 건강하게 함께 있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벼운 한가위, 당신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행복이 가족의 행복입니다. 해시태그 행동 촉구.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오늘은 감사한 일 3가지를 찾아보십시오. 내일은 아침 산책을 나가 보십시오. 모레는 친구에게 전화해 보십시오. 작은 변화가 큰 행복을 만듭니다. 당신의 명절이 진정한 명절이 되기를, 당신의 마음이 평온하기를, 당신의 하루하루가 감사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마이너스. 풍성한 한가위, 마음은 가볍게. 당신의 행복이 가족의 행복입니다. 마이너스 끝.